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본 게 부채널 분석이었죠. 부채널 분석이 이제 많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채널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시간 지연이라던가 전력 소모라던가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정도라던가 이런 정보들,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가적인 물리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알아본 것이 이제 전력 소모량이 얼마냐를 이용하는 전력 분석 방법이었죠. 오늘은 이러한 전력 분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암호 알고리즘, AES를 비롯한 많은 암호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종류의 전력 분석에 취약함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 분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측면에서의 대응 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자체에서, 알고리즘 모두 수학적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대응 기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암호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도 대응 기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는 사람들도 소리를 감춘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가장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대응 기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응 기법은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더미 연산 기법입니다. 더미란 이제 쓸모없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연산 기법입니다. 암호라는 게 평문이 이제 암호문이 되는 과정이 암호화 과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예를 들면 AES라는 암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ES라는 암호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죠. add 라운드 키가 일어나고 서파이트가 일어나고 shift 로우가 일어나고 이런 순서를 알고 있는데, 따라서 파형을 보고 이게 몇 번 일어나고 몇 번 일어나고 몇 번 일어나고 이렇게 공격 부분을 미리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쓸모없는 연산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shift 로우가 3번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2번을 더 넣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암호화를 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냥 전력 소모를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연산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격자는 여기는 5번이 일어났어, 3번이 일어나야 되는데 3번이 안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공격할 부분이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력 분석을 막는 것이 더미 연산 기법이고요. 다음은 셔플링 기법인데요. 셔플링은 말 그대로 셔플, 이제 섞는 기법입니다. AES의 경우에는 S박스를 각 라운드마다 사용할 것인데요. S박스도 마찬가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해진 S박스의 순서도 사실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S박스는 S박스 1일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2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 S박스의 순서를 섞어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EX박스인지 S박스 3인지 4인지 이런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공격 복잡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롭게 되겠죠. 이러한 대응 기법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대응 기법은 마스킹 기법인데요.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력 분석 대응 기법이에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 이제 평문이 암호문으로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데, 사실 평문이 암호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힌트가 있어야 됐죠. 규칙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키였습니다. 그래서 키와 어떤 작용을 해서 평문이 변형이 한번 되고 이제 그 많은 연산을 통해서 암호문이 되는 형식인데, 여기서 저희가 키를 예측할 수 있고 평문을 예측할 수 있다면 키와 평문의 어떤 처리를 거친 결과 비트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력 소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난수를 더해서 평문과의 연산이나 또 다른 연산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값이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는 값에 난수가 더해진 값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력 소모가 숨겨지진 않아요. 하지만 발생하는 전력 소모가 키와 관련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헛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대응 기법이 존재하고 이제 가장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대응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이 마스킹 기법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연구해 볼 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